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벌써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여러분도 저도 상당히 많이 좀 고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화학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제 간밤에 들려온 뉴욕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출발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뒤집고 아침에 양대 시장이 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정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나타나서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또 상승 갔다가 또 전환됐다가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두 번이나 반복한 끝에는 뭐 강보합권으로 양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뭐 오늘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이상 순매도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LG화학을 외국인들이 1,378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들이 1,167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요새 며칠째 계속 하이닉스 사잖아요.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1,651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무려 2,200억 넘게 순매도를 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합쳐도 2,300억이 넘잖아요, 순매도가. 그게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400억 이상 순매도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지게 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이제 여러분도 댓글 보고 그러니까 LG화학 때문에 주가 빠지니까 뭐 기분 좋은 분은 없죠.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냥 푸념 저한테 하시면 그냥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40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압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KDB 산업은행 펀드를 5천억짜리를 그때 당시엔 큰 거죠. 제가 뭐 지금이야 뭐 연봉 1억이 넘는 사람 많지만 펀드 매니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을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때 그거 할 때 잠을 잘 못 자요. 이게 주가가 빠지면. 그래서 이제 뭐 술도 먹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술도 잘 안 취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걸 직업으로 저는 가졌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처절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LG화학 얘기부터 출발 안 할 수가 없는데, LG화학이 오늘 66만 6천 원에 끝났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시던 제가 잘 아는 분하고 내기를 했어요. 오늘 LG화학 종가 맞추기. 제가 정확하게 맞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이제 얻어먹을 권한을 하나 가졌는데, 뭐 제가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젯밤에 그 LG화학을 이렇게 쭉 분석해서 보면서 오늘 종가를 이 정도 선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또 이 백만개미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이거 가지신 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적어도 오늘 방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은 지속적인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막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더 시장의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장이 그런 겁니다. 이게 충격이 딱 오면 누가 그렇잖아요. 불났어 이러면
극장에서 불났어요 이러면 전부 뛰어나갑니다. 막 비상구로 막 거기 막 고프라지고 뭐 이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지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가놓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안전한 곳에 왔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극장에서 이제 그 영화관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나 뭐 다른 쪽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가방 두고 나왔네? 나 휴대폰 두고 나왔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시장의 생각은, LG화학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향후에 LG화학에 대한 장밋빛의 전망을 계속해서 내놨지만 오늘 시장의 판단은 결국 66만 6천 원 하락을 멈추는 선에서만 용인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장을 정리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LG화학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팩트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누가 이러더라, 뭐가 어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땅으로 길이 나요, 길이. 길이 넓은 도로가 나면서 이 40평이 잘려나가요. 그러면 이 100평을 가지고 있던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가 그 정부에서 길 내면서 괜찮아. 이 길이 나면 여기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너 40평이 잘려나가지만 남은 60평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익이야.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이게 길이 나면 훨씬 더 땅값이 오를 거야. 글쎄, 그게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알겠는데 당장에 땅 40평 뺏기는 놈 속이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LG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 나가는 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진짜 국가로 봐도 그렇고 또 LG로 봐도 그렇고 뭐 이거는 진짜 박수 쳐줄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과정에 문제가 너무 좀 LG치고는 투박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컨퍼런스 콜을 해갖고 뭐 주주들한테 뭐 우리가 뭐 70% 이상 지분은 뭐 유지할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조금 더 섬세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으로 상위에 랭크돼 있는 또 그룹으로 랭킹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주주들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기자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뭐 이게 앞으로 좋아지니까 야 니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도 계속 사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올라갈 거는 그래 뭐 어차피 밑에 깔고 있는 자회사인데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을 처음엔 100%였다가 뭐 좀 줄이겠지만 LG 말로는 70% 이상은 보유하겠다 그랬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뭐 70% 밑으로 줄였다 그래서 뭐 법을 어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좋아지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주들은 좀 보는 소리 낼 수밖에 없죠. 이런 방법뿐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뭐 SNS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구식이에요. 무슨 기자나 애널리스트가 막 대신 막 얘기해주고 있는 너무 요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기자를 기레기라고 사람들이 놀리는데 그게 무슨 일반 주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LG화나 LG화학의 합병 얘기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지 합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뭐 그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전자랑 합병하는 게 좋고 뭐 전자랑 합병을 왜 해요? 그 해나만 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은 그룹사는 그 그룹을 매겨 살리는 회사가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산업 환경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회사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그룹에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뭐 해요? 그룹이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하루에 6개 먹어요? 전 직원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사업,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넓혀가고 다음 먹거리는 뭘까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처럼 물적 분할을 해서 이게 손주 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으면은 지금 IPO를 해서 엄청나게 자금을 레이징하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만 거기서 많이 번 돈을 다시 투자할 때는 100% 자회사밖에 안 된다. 증손회사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주 회사를 아버지 회사로 옮기려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올라가면 아들이 그 밑으로 올라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100% 투자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럼 그룹에서 돈 많이 번 놈이 돈 많이 쓰는 거지.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구조로는 돈 많이 벌어도 돈을 제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언젠가는 LG하고 LG화학, 지금 LG가 지주, 그 다음에 LG화학이 중간 지주 이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물적 분할을 하면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밑에 에너지 솔루션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거 자꾸 자회사 만드는데 100% 투자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자꾸 허들이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개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이렇게 꼭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가 탁 터지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주변을 정리해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재창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LG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국 이 사람들도 빤하지 뭐 규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겠지.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이 나스닥에 간다.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인데 전 모릅니다. 그럼 왜 모르냐? 아니 LG화학의 임원이 모른다는 거 그랬잖아요. 자기는 모른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IPO도 내년에 하는 거고 언제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있는데 지금 너무 그렇게 반응 보이지 말라. IPO 많이 남았다. 지금은 분사해도 100% 지분회사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나스닥에 갈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조건 좋으면 나스닥 가는 거죠. 아니면 동시 상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IPO 하면서 동시에 뭐 DR 발행해서 뉴욕 시장에 상장하는 뭐 그런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분사가 핵심이지 그 다음에 IPO는 회사가 좋은데 세계 최고의 전지 회사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거 IPO 하는데 뭐 나스닥이 안 받아주겠어요. 한국
뭐 거래소가 안 받아주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거다. 그거는 이미 분사해서 우리 손을 떠난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나스닥 간답니다 이러면 또 그 소리 듣고 와 해서 샀다가 알고 보니까 아니랍니다 그러면 또 빠지면 뭐 또 손해봐서 걱정하고 그러시겠어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드디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LG화학에 대한 얘기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목표가 95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충격에서는 좀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마음이 다쳤어. 마음이 다치니까 뭔가 싫어. 그래도 싫은 거예요. 찜찜하고. 심지어는 어저께 제 댓글 보니까 뭐 냉장고도 LG는 안 쓰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데올로기 싸움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내 마음에 그 기업이 안 들어도 내일 그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LG화학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감을 주고 했더라도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서 이거 사면 먹겠는데 그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그런 거 다 빼야 돼요. 뭐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오너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랑 전혀 다른 쪽의 얘기를 어디서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 싫어서 나 저 기업 싫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는 그냥 주식 사서 돈 버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회사 하나만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구 간에 쟤 이제 안 만나 이러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그런 감정 컨트롤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난 찜찜해서 싫다. 왠지 그런 분을 위해서는 제가 어제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이쪽에 딱 드린 거 있죠? 오늘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배터리 소재 관련된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LG화학에서 하건 에너지솔루션에서 하건 그거 써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밸류체인의 회사들도 거의 탑 클래스예요, 세계에. 그래서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싫으면 일로 돌아가자, 밸류체인으로.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몇 개 지정했던 그 필드들이 있잖아요. 그 필드에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다시 영상 뒤에다 붙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2차전지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수소차 관련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것들이 떨어지는 날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눈 씻고 봐도 뺑뺑 돌아도 시장에서 살 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은 유동성이 좋다. 그래서 오늘 그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게 LG화학 효과가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카카오도 뭐 게임스 IPO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IPO하고 뭐 이런데 계속 IPO 하는데 그러면 뭐 카카오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카카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는 다른 법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한 회사에 한쪽 디비전을 잇던 거를 분가를 시켜서 새살림 내서 나가서 별도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미 분사돼 있어요. 지분만 갖고 있는 분사돼 있는 애들을 IPO 통해서 더 크게 올리니까 이게 조금 LG화학이랑 다른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안에 있는 한 부서나 사업 부문이었는데 얘를 분사해서 IPO 시킨다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종기에는 보유 종목을 좀 이렇게 넓게 펼쳐라고 했는데 요새 또 이걸 막 축소해서 좁혀야 된다 이런 분이 나와서 축소해서 좁히는 거는 왜 제가 그러냐면
그럼 뭘로 축소를 하느냐, 종목을. 종목을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는 향후의 시장이 어디로 갈지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미래 성장을 가진 성장주가 쉬었다가 더 갈 건지, 아니면 뭐 경기 관련주가 더 갈 건지, 뭐 둘이 뺑뺑 돌 건지, 뭐 우리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걸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자고 나면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데 하루는 얘가 끌고 갔다, 하루는 얘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확장시켜 놓을 수밖에 없다. 메인 포트폴리오는 자기 주관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도 얘네들은 내년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산업에 대한 소신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내가 그냥 가지고 가겠다. 그럼 메인 포트폴리오 봉합하고 40% 현금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게 무슨 경기 관련 주건, 아니면 뭐 메인스트림에 있는 성장주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이건, 이미 얘네들은 하단은 거의 검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굳건히 다져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지. 그리고 밑으로 급격하게 빠질 확률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택, 바이오, 반도체,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메인에 넣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하면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도, 나는 반도체는 싫고 그 밸류체인을 넣겠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자동차도 하나 넣어줄 수 있다. 그럼 자동차 싫으면 수소차,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 이런 거를 넣든지, 그 대신 2차 전지 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LG화학, SDI 다 싫다. 그러면 2차 전지 밸류체인 그 종목들로 대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G나 엔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서, 이 떨어지는 거는 전일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 깊게 떨어지는 날마다 사서 모았다가 이게 반등을 세게 탁 줘서 올라와서 수익 나면 그냥 팔아라. 저는 이제 그 LG화학 얘기가 나오던 그저께 2차 전지 관련주를 그날 샀어요.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번개처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보면 지금 수익이 이미 뭐 5%에서 10% 사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탁 잘라서 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시장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장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난 그드저도 싫고 난 편한 게 좋다. 그러시면 뭐 메인 포트폴리오 묶고선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일주일 오르고 일주일 떨어지고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굉장히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거 괜찮으니까 사세요. 그러면 뭐 저도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프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제가 그 정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있는 그 개인 투자가들, 초보 투자가들한테 제 경험을 뭔가 전달해 드리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더 길어져서, 근데 이제 시간 굉장히 긴 거 많이 아시니까 시간 길다고 뭘 하시는 분들은 다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몇 번이라도 설명을 다시 드려서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뭐 시간 이런 거에 뭐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광고도 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광고도 뭐 구글이 붙여주면 붙이고 아니면 아니고 뭐 저도 그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마운 거는 그 제가 이 슬기로운 꼰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이런 기회를 가진 게 굉장히 저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오시는 브런치 카페. 브런치 카페는 토요일 날마다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브런치 드실 정도 시간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냥 백만 개미 유튜브에 보면 이제 하나가 탁 토요일 날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브런치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냥 브런치 이렇게 커피랑 가볍게 드시면서 부담 없이 시장을 알아가자. 너무 그래서 뭐 한번 쭉 훑어봤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찬찬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제 내일 첫 방송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제가 할아버지다 보니까 뭐 이런 기기 같은 거를 뭐 우리 나이 또래 치고는 좀 하지만 이게 잘 못해서 제가 뭐 그 PPT를 교환 만들고 그거 다시 이제 영상으로 떠갖고 더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첫 작품이니까 매끄럽지 못할 건데 이제 한 가지 뭐 확신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거 다 만드는 거니까 그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거 뭐 누구한테 의뢰해서 돈 주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거 유튜브에 매달려서 제가 이제 그 슬기로운 꼰대 생활 이런 거서 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 재능 기부 말고 제가 이제 뭐 악기 연주하고 이런 거 연습을 잘 못해서 내일 이제 아침에 올려놓고 저는 이제 연습하러 입술이 부르트도록 내일은 좀 연습을 해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그 브런치 카페도 보시고 뭐 이런 점은 이렇다 하면 또 제가 고쳐서 더 좋게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브런치 카페를 이제 한번 보시고 시장 얘기는 월요일 시장이 끝난 다음에 또 만나 뵙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제가 자꾸 주식 그거 브런치 카페에서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인데 주식 생각 안 하고 좀 계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주말에는 가능하면 주식 시장 좀 잊어버리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시고요.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